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AI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 권역외상센터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가운데 5곳을 거점외상센터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만약 충북이 아닌 인근 권역외상센터가 선정될 경우 충북의 외상의료 경쟁력은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광역 외상센터 지정이 충북에 중요한 이유, 이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국 17개 권역 외상센터 가운데 5곳을 거점 외상센터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의료 헬기와 전문 인력을 집중 배치해 현재 권역 외상센터보다 더 넓은 권역의 중증 외상 환자를 책임지는 거점, 가칭 광역 외상센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한 5개 광역 단위로 그런 아주 레벨 1 정도의 외상센터를 키우고 거기에 헬기를 좀 더 배치해서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2개소를 거점 외상센터로. 보건복지부는 기존 권역 외상센터 지정 기준을 바탕으로 각 센터를 평가해 올해 2곳, 그리고 앞으로 3곳을 더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정이 되면 담당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광역 외상센터의 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권역 외상센터 지정 기준에는 외과와 심장혈관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7개 진료과 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역 외상센터에는 이보다 강화된 인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광역 외상센터로 선정되지 못하는 지역의 인력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생깁니다. 올해 기준 충북 권역 외상센터는 응급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어 현행 권역 외상센터 인력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근 권역 외상센터가 광역 외상센터로 지정돼 정부 지원과 의료 인력이 집중될 경우 충북 의료진이 다른 권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0명의 환자 중 8명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겁니다. 충북대병원이 광역 외상센터 선정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골든타임을 지켜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충북 권역 외상센터. 충북대병원이 계속 그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은 그에 걸맞는 변화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CJB 이환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식료품을 살 상점이 아예 사라져버린 이른바 식품 사막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지원금을 쥐어줘도 정작 동네에 쓸 곳이 없어 극심한 소비 격차를 겪던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옥청운이 생필품을 실은 이동형 마트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고요하던 마을회관 앞마당이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옥천군이 청산농협과 손을 잡고 오지마을의 식품 사막화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찾아가는 행복슈퍼가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3.5톤 화물차 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필품부터 신선식품까지 촘촘하게 진열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형 마트는 안남, 안내, 청성, 청산면 등 4개면 63개의 오지마을을 정기적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시내까지 안 나가도 바로바로 마을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좋아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사업은 지역 내 극심한 소비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소비의 70% 이상이 상권이 몰린 옥천읍 한 곳에 쏠려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가게가 옥천읍에는 2,000곳이 넘지만 오지마을이 밀집한 면지역은 50곳 안팎에 불과한 겁니다. 소비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하기 어려운데 이 차량을 이용해서 미리 주문을 해주시면 직접 어르신들께서 면소재재 나오지 않고 또 읍에 가지 않아도 직접 본인이 원하는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행 초기 2주일간 이동형 마트가 올린 판매 실적은 1,200여만 원, 하루 평균 120만 원이 넘습니다. 오지마을 주민들의 구매 수요가 그만큼 폭발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높은 수요에도 마을별 방문 주기가 2주에 단 한 번에 불과해 주민들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동형 마트가 시골 마을의 식품 사막화를 막기 위한 영구적인 대책은 아니라는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인공지능이 개인의 취향과 대화 습관을 학습하는 이른바 나만의 AI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무분별한 질문을 거르지 않고 답변해주면서 유해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카이스트 연구진이 AI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유해한 요청은 스스로 거부하도록 하는 새로운 학습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TJB 조영준 기자입니다. 인격형 AI와 마치 연인처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며 점차 사랑에 빠지는 남자 주인공. I feel really close to her. Like when I talk to her, I feel like she's with me. 개인적인 정보 등을 AI에 학습시켜 만드는 나만의 AI 시대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안전장치의 약화입니다. 기존 AI를 추가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위험한 질문에도 답변을 해버리는 등 안전성이 훼손되는 현상이 학계에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능은 크게 높이면서도 안전까지 확보할 수는 없을까? 카이스트 연구팀이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학습 과정과 안전장치 적용을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기존 AI의 안전장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많은 정보를 학습하도록 하는 겁니다. 위험한 정보에 대한 학습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학습시키는 건데 학습이 끝난 이후 안전장치를 다시 적용해 학습한 위험한 정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가드레일을 임시 탈옥을 시킨 다음에 자유로운 상태에서 새로운 지식을 추가 학습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추가 학습이 끝나면은 다시 그 가드레일이 들어오게 해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실험에서도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타인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코드를 작성해달란 요청에 기존 방식으로 학습한 AI는 이를 생성했지만 새 방식으로 학습한 AI는 요청을 명확히 거절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학습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 한 100개 중에 8개 정도의 샘플에서만 그런 유해한 응답을 하는, 그래서 실제로 안전성이 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의료나 금융, 법률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면서도 맞춤형 답변이 필요한 분야에 활용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충북교육청의 상반기 지방교육재정 신속집행률이 79.7%로 정부 목표인 6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충북교육청은 목표 초과 달성에 따라 정부 인센티브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인센티브는 학생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활동 개선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보훈군이 다음 달 4일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가공과 체험사업 등을 추진하는 농업법인과 장목반 등으로 농산물 가공시설 구축과 기계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합니다. 군은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한 곳을 선정하고 총 사업비의 60%인 최대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립미술관이 제3회 청주시 김복진 미술상 수상자로 조각가 정창훈 작가를 선정했습니다. 정 작가는 독자적인 조형 세계를 구축하며 꾸준한 창작 활동을 이어온 점과 김복진 선생의 묘소를 발굴하고 연구와 학술 활동을 통해 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재조명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4일 청주시청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2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초등학교 행사에서 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정호법 청주재판부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들을 추행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음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호의 행사에서 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주민을 도끼로 위협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진청경찰서는 지난 13일 밤 진천읍의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통화 중이던 주민을 도끼로 위협하고 테이블을 내려 찍은 30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AI 8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